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지역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북일보입니다. 광복절 연휴 사이에 도내에서 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전라북도도 서울발 코로나 감염 확산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서울 사랑제일교회 교인 가운데 34명의 도민이 확인됐으며 광화문 집회에서도 시군에서 300명가량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돼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우려됩니다. 다음으로 전북도민일보입니다. 올해 장마로 1,500억 원의 공공시설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돼 지금까지 가장 큰 피해를 남긴 2012년 태풍 볼라벤의 피해액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남원에 이어 특별재난지역 기준을 충족한 장수와 순창, 완주 등 5개 지역에 대한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전라일보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용담댐과 섬진강댐 방류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댐관리조사위원회를 꾸려 댐의 적정 방류 논란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으며 전북도의회는 섬진강댐과 용담댐 유역 수해 원인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전북신문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을 추모하는 보훈공원이 전주에 조성됩니다. 보훈공원은 전주 송천동 독립운동 추념탑 인근에 조성되며 전라도와 전주시는 지난 15일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어제 하루 전북에서만 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 신도 2명과 서울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2명, 그리고 해외 입국자 1명입니다. 전북에서 하루에 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라북도는 확산 조짐이 크다고 보고 서울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광복절 집회 참석자 300여 명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주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와 군산에 사는 여성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 2명은 모두 최근 수도권 집단 감염을 유발한 서울 사랑제일교회 신도입니다. 전북의 45번째 확진자인 전주의 30대 여성은 지난 9일부터 나흘 동안 사랑제일교회의 철야 예배에 참석한 뒤 고속버스로 전주에 내려왔습니다. 15일 광복절에는 고속버스를 이용해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같은 날 전주로 돌아온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46번 확진자인 군산의 60대 여성은 사랑제일교회가 폐쇄되자 지난 14일 고속버스와 시내버스를 타고 군산에 왔습니다. 15일 광복절에 전주 확진자처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군산으로 돌아왔는데 이후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전 증상은 없었지만 사랑제일교회 접촉자로 분류된 뒤 스스로 선별진료소를 찾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들은 원광대 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 확진자의 어머니와 군산 확진자의 남편은 각각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내에는 어머니를 제외한 다른 분은 접촉자가 없는 것으로 배우자 한 분뿐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요. 이 배우자는 음성의 결과로 문제는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임대한 관광버스를 타고 다녀온 전북도민이 군산의 확진자를 비롯해 모두 300여 명이라는 겁니다. 전라북도 내에서도 한 4-5개 시군에서 임대 버스를 이용을 해서 한 300여 분이 집회에 참석한 걸로 저희가 역학조사 과정 중에 확인이 돼서 보건당국은 이 관광버스에 탄 집회 참가자들의 명단을 요구했지만 목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명단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전라북도는 8월 8일 경복궁 집회 참석자와 함께 사랑제일교회 신도 34명, 광화문 집회 참석자 300여 명에게 오는 19일까지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를 어기면 고발에 따른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확진 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전북의 44번 확진자와 지난 13일 서울 사업설명회에서 접촉했던 전주시민 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60대 초반과 60대 후반 남성인 이들은 44번 환자와 서울 사업설명회에 동참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환경부가 이번 집중호우 피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댐 운영 관리를 조사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정부기관에서 독립된 댐 관리조사위원회에서 댐 운영 관리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있다며 문제가 드러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피해 복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자체 조사를 통한 면피용 조사일 뿐이라며 총리실이 주관하고 관련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조사팀을 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 대책을 알아보는 연속 보도 순서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전주천에 범람이 우려되는 상황이 몇 차례 되풀이됐죠.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빗물이 그대로 하천으로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빗물을 지하에 담아두는 LID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전주천의 모습입니다. 수위가 크게 불어났고 전주천 미산교와 완주 삼내교엔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빗물이 하천으로 짧은 시간에 흘러들었기 때문입니다.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선 빗물이 하천이나 저지대로 몰리는 시간을 최대한 지연시켜야 됩니다. 하지만 포장된 도로에선 빗물이 지하로 충분히 스며들지 못하고 하천으로 유출됩니다. 노면이 자연 상태로 돼 있으면 빗물의 50%가 땅에 스며들지만 아스팔트로 돼 있으면 15%밖에 흡수하지 못합니다. 저영양 개발로 불리는 LID 기법은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도록 해서 빗물 유출을 줄이고 지하수를 확보하는 친환경적인 개발 방식입니다. 홍수나 이런 또는 가뭄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력을 향상을 시키고 또 한 가지로는 열섬 현상을 크게 저감을 시킬 수 있죠. 따라서 우선 주차장부터 빗물이 스며들 수 있도록 잔디와 같은 자재로 시공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전주시 76곳의 공용 주차장 가운데 LID 기법이 적용된 주차장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30년 이상 주차장에 대해서는 LID 공법을 도입해서 빗물이 잘 투수되도록 주차장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빗물이 스며드는 투수율의 목표치를 정해서 투수율을 꾸준히 끌어올리는 노력이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윤성입니다.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도민들이 민주당에 잇따라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지만 요즘 보면 이게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지방의회에서는 추문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일부 국회의원들 역시 도덕성에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은 물론 호남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최근 정읍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정읍시 의회에 동료 성추행 의원의 징계 절차를 밟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전 민주당 의원의 일탈에 민주당이 독점한 의장단이 여전히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비판과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자만에 빠져서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시 의원은 민주당 동료 의원 간의 성추문도 모자라 집단 사퇴를 제안했다가 취소하는 해프닝까지 벌였습니다. 하루속히 김재시 의회의원 사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시의원 전원 사퇴를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들의 구설수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을 둘러싼 편법 증여 등 각종 의혹에도 도당 위원장에 도전했다가 결국 여론에 막혀 사퇴했고, 안호영 도당위원장은 4년 전 상대 후보 조직 매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친형과 최측근이 줄줄이 법정 구속돼 정치인으로서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게 되어서 저를 지지해 주셨던 분들이나 우리 국민들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더 큰 문제는 들끓는 민심은 외면한 채 민주당의 징계나 자체 정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비대위 산하에 정우천 의원을 위원장으로 국민통합특위를 구성하고 연일 수해 지역 민심을 파고들며 지지율 회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북의 지지율과 압도적인 의석 수만을 믿고 오만한 태도를 벌이지 않는다면 후회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최소한의 도덕성, 윤리, 그다음에 도민에 대한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못 해낸다면 언제든지 한 방에 훅 간다고 하는 과거의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민심이 등을 돌리면서 정권을 빼앗긴 10여 년 전은 말할 것도 없고 총선에서 참패했던 게 불과 4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남원시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위해 이동식 목욕차를 운행합니다. 무주 군민과 공무원들이 수해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남원시 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수재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목욕 차량을 운행합니다. 차량은 욕조와 세면도구, 보일러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너무 수해를 많이 입어서 노인이나 또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신체 건강을 위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무주군 주민들과 공무원이 수재를 입은 군민들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주민들은 수재민들의 빨래와 청소, 토사 정리 등을 돕고 있으며 지난 14일에는 공무원 400여 명이 무주, 잠두, 서면마을 등에서 침수 농경지를 정리했습니다. 작업을 하면 할수록 현실은 더 참담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서 농민들이 빨리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장수군이 긴 장마 뒤 병해충을 막기 위해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항공 방제 작업을 벌입니다. 장수군은 지난달 2,700여 농가 2,600여 헥타르의 논을 방제한 데 이어 지난주부터 2차 방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벼병해충이 8월 초 80% 이상 발생하여 항공 방제를 긴급 추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영농비 절감과 집중호우로 인한 농가들의 시름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고창군이 부안면과 흥덕면 등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비 8억 원을 확보한 고창군은 내년 봄까지 35억 원을 들여 농기계 보관 창고와 교육장 등을 갖춘 사업소를 지을 예정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북경찰청이 초등학교 개학을 맞아 오늘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합니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등하교 시간 스쿨존 불법 주정차와 어린이 통합버스 미신고 운행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최근 3년 동안 한 해 평균 370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전라북도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밤사이 전주 지역에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에서 3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장수는 폭염주의보가, 나머지 13개 시군에는 폭염경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폭염특보가 당분간 유지되겠다며 건강관리와 농축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